투모로우 179호 올해 80권째 읽은 책이다. 유료로 사서 보는 건 아니고 투모로우 팀장님을 개인적으로 알다 보니 팀장님이 매달 우리 회사에 무료로 비치하면서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한 권 전해주신다. 사실 이런 책은 하루 이틀 정도면 금방 읽는다. 하지만 내 책에는 신문에서 스크랩한 이런저런 것들이 붙어있어서 꽤 오래 걸린다. 스크랩한 것들을 살짝 살펴보면 원지수 네이버 내레티브 임팩트 리더의 내일 속에 채울 앙금은 무엇인가란 글 속엔 변화가 당연할수록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와 권한 밖의 일로 가득한 직장 생활에서 흔들릴지언정 내가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일을 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세운 원칙, 내가 믿는 가치를 쫓는 마음은 좌절의 순간 나의 뒤를 지킨다. 겉모습이 같은 붕어빵의 이름을 팥붕 혹은 슈붕으로 결정짓는 것은 속에 어떤 앙금이 들어있느냐다. 오늘 내가 붙잡으려 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를 나로 만드는 소소한 선택들은 어떤 것인가? 내 일의 팥은 무엇인가? 이 외에도 다른 스크랩한 것들도 여럿 있다. 홍순철의 글로벌 북 트렌드를 보면 이런 글이 써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바로 비극적 낙관주의다. 세상에는 문제점보다 해결책이 더 많다. 비관주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예상해 문제점에 집중하는 시각이라면 낙관주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며 기회와 해결책에 초점을 두는 사고다.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기보다 미래를 향해 꽃을 던지자고 호소한다. 오늘 우리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우리의 시선은 먼 지평선을 바라봐야 하지만 동시에 바로 발 앞에 놓인 것도 봐야 합니다. 사소한 것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등산객들은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길 한가운데 놓인 수많은 돌 가운데 하나에 걸려 넘어집니다. 일상을 살아간 우리에게는 전쟁이나 경제위기 같은 거대하고 세계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앞에 놓인 사소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방관하거나 찬영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낙관주의자의 태도다. 이런 글들은 얼마나 주옥 같은가. 지금까지 5번을 읽었는데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다. 여울철새 고니 사진도 있다. 고니는 순수한 우리말이며 한자로는 백조라고 한다네. 고니는 금술좋기로 유명하고 짝을 이루면 일부일처로 평생을 해로한다네. 자식 농사 성공하고 싶은가? 그들에게 역경을 선물하라는 글귀에는 깊은 공감을 표한다. 하지만 나도 자식을 키워보니 자기 자식에게는 손 속에 인정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역경을 선물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나는 군대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군대처럼 자식에게 역경을 선물하기 좋은 곳이 있을까? 첫째는 지지난달에 제대했고 둘째는 지금 군대 간 지 6개월째지만 군대 가기 전부터 아들들에게 귀가 닿도록 했던 얘기이기도 하다. 군대가 너희를 강력하니 만들어줄 테니 즐겁게 갔다 오라고. 나 역시 군대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 난 지금도 나를 키운 이 알은 군대라고 생각한다. 김교환 기자의 소원을 말하는 힘이란 글은 정말 일품이었다. 온통 밑줄 그어야 하는 부분들이다. 전체의 일독을 권한다. 2페이지만으로도 웬만한 책 한 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지는 소원은 아직 오지 않은 세계를 현재로 불러내는 인간의 능력이다. 그것은 현실을 넘어 미래를 끌어오는 힘이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세계를 그리냐가 실제 현실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행동의 시작인 셈이다. 말은 생각의 방향을 결정짓고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운명을 만든다. 그래서 소원을 말하는 행위는 언어와 상상의 결합이다. 현실의 조건과 한계를 잠시 내려놓고 가능성의 언어를 말하는 순간 그저 그런 인간은 대단한 존재로 변한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마음속 깊이 품은 소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상은 시간을 건너뛴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의 행동 속으로 끌어온다.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바라며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할 때 세상은 조금씩 그 말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결국 소원을 말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다.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다. 소원을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말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겨지는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은 언젠가 현실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그러니 오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잠들어 있던 소원을 조용히 꺼내어 말해보자. 그 한마디가 어쩌면 당신의 삶을 바꿀 첫 시작일지 모른다. 소원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희망의 언어다. 오, 여기 드라마 미생의 명대사가 있구만.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너의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 내가 해보니 공부도 절반이 체력이더라. 스위스 용병이 유명한 이유를 이 기사를 보고 알았다. 책 보다가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빈 여백에 적어놓은 나의 일기들도 보인다. 곳곳에서 발목을 잡는 너절한 일상에서도 예술 의지를 잃지 않는 태도가 진짜 예술이다. 예술가의 삶은 예술적이지 않다. 우리 삶도 영화 같지 않다. 서사도 없고 클라이맥스도 없고 극적인 성공도 승리도 반전도 없으니까.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만 남는다. 하루하루 소처럼 반복하는 우리의 무간지옥 같은 일상이 알고 보면 가장 대단한 예술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했다는 말. 인생은 비와 디사의 시다. birth와 death 사이의 초이스란 뜻이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특히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결과를 결정한다. 나는 글을 읽고 나면 나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만 받아도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지지를 받은 글은 정말 내 마음에 와닿은 글이다. 참고로 지는 9세의 약자이다. 근 3개월 내에 나한테 지지를 받은 글은 박천웅 씨가 쓴 이 글뿐이다. 이 글은 미리 시작하라. 장점을 강점화하자. 익숙해지는 중첩의 시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신을 넣자. 12월의 새해라는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이 시작하라는 챕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내는 연말은 끝과 시작이 겹쳐지는 중첩의 시간이기에 더욱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깔끔한 마무리와 멋진 출발을 위해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새해 계획의 성패는 이 중첩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 삶은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 이유인 것처럼 연속해서 뛰는 릴레이 경주와 같다. 릴레이 시합에서 다음 계주 선수는 가만히 서서 바통을 받지 않는다. 함께 속도를 맞춰 뛰면서 바통을 이어받는다. 새해를 맞이할 때 계획한 목표를 향해 정상적인 속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릴레이에서 뛰어오는 선수를 맞이하듯 뒤로 미리 가서 뛰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12월은 연말연시라는 중첩의 시간이다. 이때 미리 달리기 시작한 사람은 1월 1일의 출발선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미리 시작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익숙해져야만 1월 1일이 되었을 때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쓰여있다. 목표 단순화 및 시간 확보라는 챕터에는 계획을 세울 때 추가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버릴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안 해도 될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줄이면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다. 새로운 일로 채우기보다 무엇을 뺄 것인가를 반드시 함께 계획해야 한다. 꼭 해야 할 2-3가지 일만 정하고 하고 싶은 개수에 대한 욕심을 버려 목표를 단순화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여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완충장치가 된다. 12월의 새해라는 챕터에는 하루가 모여 한 달, 1년이 되는 흐름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내일의 중요한 일을 준비한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을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 아침 일찍 나무를 하러 가는 나무꾼은 전날에 도끼와 톱날을 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내일을 준비한다. 오늘의 마무리와 내일을 위한 준비가 시작을 잘하는 길이며 중첩되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1월 1일은 희망의 기대 못지않게 불안과 스트레스로 맞이했을 것이다. 12월이라는 중첩의 시간 동안 충분한 워밍업을 한다면 실제 시작하는 순간에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적의 컨디션으로 익숙하게 실행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시작을 앞당겨 자신의 실행 패턴을 바꿔보길 제안한다. 중요한 일과 마무리를 하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할 일을 정해야 한다. 12월은 그 일을 하기에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이 글을 읽고 나도 이번 연도부터는 12월에 다음 연도의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하고 조금씩이라도 실행해보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아라 씨의 글도 마음에 들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지었다는 시에 웃음이 절로 났다. 걱정거리라는 시다. 점점 난장이가 되어가는데 키는 안 큰다. 일찍 자도 키가 안 큰다. 우유를 잘 안 먹어서 그런가? 내가 늦게 자는 걸까? 한참을 걱정하다 깨달았다. 힘은 유전이다. 엄마의 잔소리란 시다. 우리 엄마는 잔소리 기관총, 내가 수학 20점이라고 잔소리, 내가 영어 20점이라고 잔소리, 내가 과학 20점이라고 잔소리, 내가 사회 20점이라고 잔소리, 내가 도덕 20점이라고 잔소리. 우리 엄마는 맨날 잔소리. 우리 집 강아지는 똥만 싸도 칭찬하면서 초딩들의 시가 솔직하면서도 정말 웃기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스크랩 해놓은 것도 있다. 이런저런 일기 써놓은 글들이 종종 보인다. 내년 1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해서 인사희망원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그거 사본도 붙어있다. 그 외에도 여기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주옥 같은 글들이 다수 붙어있다. 투모로우에 요즘 들어 특히나 읽을 만한 글들이 많이 실리는 것 같다. 큰애가 군대에 있을 때는 큰애 부대로, 지금은 둘째 부대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잘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보내주는 것까지는 내 목, 읽는 것은 본인들의 목.